노년의 품격 가꾸기 26만 114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우리가 가끔 TV나 영상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볼 때면 수십 명의 연주자가 무대 위에 꽉 들어차 있는 모습에 압도되곤 합니다. 제가 대학 저학년 시절 군사혁명 초창기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에 참석하게 되면 연주되는 곡이 대부분 모르는 곡목이라 주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외형상의 모습을 이모저모 보면서 느낀 감회입니다. 저 많은 사람이 왜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클래식 음악은 아름다운데 무대 위 풍경은 다소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동안 궁금했지만 누구에게 묻기엔 조금 애매했던 오케스트라 자리 배치의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오케스트라 자리 배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오케스트라, 그 이름의 시작. 먼저 오케스트라 오커스트러는 무대 앞을 지칭하는 그리스어 오르케스트라와 RKHESTRA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관현악단, 교향악단으로 해석하며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의 편성으로 이루어진 악단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악단이 아니라 무대 앞 공간을 뜻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연극과 무용을 즐겼는데 무대 바로 앞 반원형 공간 오르케스트라에서 무대용 음악을 연주하던 곳이 바로 오르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처럼 수십 명의 연주자가 체계적으로 앉아 연주하는 관현악단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크게 네 가족으로 나뉜다. 악기의 특성에 따라 크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악기 줄을 켜서 소리내는 바이올린, 첼로 등 소리가 작고 섬세한 현악기, 가장 큰 가족, 목관악기 나무로 만든 관에 바람을 넣어 소리내는 플루트, 오보에 등 숨결로 그리는 소리, 금관악기 금속관을 입술의 떨림으로 소리내는 트럼펫, 호른 등 웅장함의 주역, 타악기 두드려서 소리내는 팀파니, 북 등 리듬과 오케스트라의 심장박동. 맨 뒤에서 거대한 솥단지 같은 북을 치는 사람이 보이시나요? 바로 팀파니입니다. 팀파니는 오케스트라의 박자를 잡아주는 심장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팀파니, 연주자를 부지휘자라고 부를 만큼 높게 대접한답니다. 3. 먼저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 현악기. 무대에 올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현악기입니다. 인원도 가장 많고 소리가 작고 섬세한 음색으로 깔아주기 때문입니다. 곡 전체의 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식 배치. 왼쪽부터 제일 바이올린, 제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첼로 뒤에 더블 베이스.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았을 때 음역이 높을수록 왼쪽에 배치하고 낮은 음역의 악기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악기 배치입니다. 소리가 안정적이고 정돈되지만 저음이 다소 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유럽 독일식 배치. 제일 바이올린과 제이 바이올린이 서로 마주보게 앉아 소리가 좌우로 오가며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다만 연주자가 서로 호흡 맞추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절충식 배치. 두 방식을 적절히 섞은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콘서트 마스터, 악장의 자리. 오케스트라의 자리 배치 구도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악단의 특성과 지휘자의 성향, 그리고 곡의 디테일을 살펴서 바꾸어가며 배치됩니다. 하지만 어떤 배치이든 간에 절대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콘서트 마스터 악장의 자리입니다. 악장은 항상 지휘사의 왼편,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배치에서 제일 바이올린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 역시 악장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석, 부수석, 평단원, 객원 구분. 악장 후의 단원들은 수석, 부수석, 평단원, 객원으로 구분합니다. 수석은 파트를 대표하는 대장 단원, 부수석은 그 다음으로 파트를 이끄는 단원으로서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줄이자, 지휘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앉습니다. 객석과 조금 더 가까운 바깥쪽이 수석 자리, 안쪽이 부수석 자리입니다. 평단원은 일반 단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평단원부터의 자리수는 오케스트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입단 순서 혹은 실력 순서로 정해집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지휘자와 가까울수록 실력이 뛰어나거나 경력이 오래된 연주자라는 소리입니다. 평단원 뒤에는 객원이 앉습니다. 객원은 기존 단원들보다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곡의 특수 악기가 사용될 때 섭외하는 외부 연주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보통으로 수석, 부수석 뒤로 평단원들이 앉고 객원 연주자는 제일 뒷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보통 오케스트라는 두 명이 짝을 이루어 한 악보를 공유하는데 이를 풀트 PULT라고 부릅니다. 수석과 부수석은 한 풀트로 묶여 악보를 같이 보는 돈독한 사이입니다. 악보를 넘기는 타이밍에 현악기 연주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대 안쪽인이라고 부른다. 에 앉은 연주자들이 악보를 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깥아우트이라고 부른다. 에 앉은 연주자들은 같은 풀트 내에서 조금 더 잘하는 연주자로서 음악이 끊어지지 않게 연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쪽에 앉은 연주자가 악보를 빠르게 넘기고 그 모습이 객석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연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4. 두 번째 줄은 인원은 적어도 존재감은 큰 목관악기. 목관, 금관, 타악기는 한 악기당 많아봐야 3명이나 4명의 적은 인원이 연주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인원은 적지만 목관악기의 소리는 현악기를 뚫어요. 본인의 악보를 본인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관악기는 대개 현악기 뒷줄에 앉습니다. 왼쪽 피콜로, 플루트, 가운데 오보에, 뒤쪽 클라리넷, 바순, 관현악곡에는 종종 한 악기의 솔로 파트가 있는데 그때는 보통 수석이 그 파트를 직접 맡아 연주합니다. 관악기는 모두가 일렬로 앉아있기 때문에 수석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 자리 배치를 잘 모르더라도 솔로 파트 연주를 누가 하는지 눈여겨보면 수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플루트 수석과 오보의 수석은 짝을 이루며 함께 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운데 나란히 붙어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슷한 또래가 수석을 맡는 경우 그 둘은 베스트 프렌드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 뒷줄에는 클라리넷, 잉글리시 호른, 바순이 악기의 음역순으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역시 지휘자랑 가까운 가운데 쪽이 수석의 자리이며 가운데와 멀어질수록 연차가 낮은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솔로가 가장 많은 파트입니다. 공연 중 이 소리 참 곱다 느끼셨다면 대부분 목관악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석은 하나 이상의 솔로를 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연주가 끝난 후 지휘자가 특히 고생했던 연주자를 일으켜 세울 때 목관 파트가 늘 단골로 먼저 호명되곤 합니다. 5. 세 번째 줄은 웅장함을 만드는 금관악기. 금관악기는 음악의 절정과 감정의 폭발을 담당합니다. 금관악기는 오케스트라의 분위기 조성 담당입니다. 곡을 듣고 있는데 뭔가 엄청 웅장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그 부분에서 금관악기가 몹시 열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순으로 음역을 고려해 앉지만 곡에 따라 배치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금관악기 중 가장 높은 음역을 가진 악기는 트럼펫이지만 모든 악기군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색을 가지고 있는 악기는 호른이라서 보통 호른이 제일 왼쪽으로 앉습니다. 그 옆이 트럼펫, 그 다음이 트롬본, 그리고 가장 낮은 음역인 유포니움과 튜바가 오른쪽 끝에 자리합니다. 하지만 현악기만큼 배치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공연장 상황이나 인원수에 따라 위아래나 대각선 배치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금관 연주자들 역시 연주가 끝나고 난 뒤 지휘자에 의해 박수를 받는 단골 손님입니다. 앞서 목관이 너희 솔로 진짜 아름답게 연주하더라. 이런 이유로 박수를 받는다면 금관은 아이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느낌에 가깝다고 할까? 그만큼 연주가 정말 힘든 악기들이 모인 파트가 금관악기입니다. 금관악기는 현악기 파트만큼 악보가 빼곡하진 않지만 연주 중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침을 빼는 일입니다. 꼬불꼬불하게 관이 말려있는 악기의 구조상 관 안에 침이 고이게 되는데 그대로 연주한다면 탁한 소리가 나거나 관 안에서 침이 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관악기 파트를 구경하고 있으면 그들이 조용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연 중 딴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연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니 갑자기 침 빼는 장면을 목격하더라도 모른 척 해줍시다. 6. 제일 뒷줄은 오케스트라의 심장, 타악기. 오케스트라의 가장 가운데 제일 윗단에는 타악기 파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휘자와 마주보는 형태로 한가운데에 놓이는 악기가 바로 팀파니로 오케스트라의 심장박동을 담당합니다.
팀파니 연주자는 명예부지휘자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오케스트라의 리듬과 템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많은 타악기 연주자 중 팀파니를 연주하는 사람이 타악기의 수석이 됩니다. 그 외 타악기로는 심벌즈, 베이스 드럼, 스네어 드럼, 캐스티네즈, 귀로, 벨, 톰톰, 탐탐, 자일로폰, 마림바 등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곡마다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때 평단원에게 각각의 소품 타악기를 배정하는 것 역시 타악기 수석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도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타악기 수석과 팀파니 수석을 아예 분리하여 채용하는 오케스트라도 많다고 합니다. 맺는 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악기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긴 관현악곡에서도 눈을 둘 곳이 많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공연에는 과연 목관 솔로를 누가 불고 있는지, 호른 연주자들이 진짜 중간에 분주하게 침을 빼는지, 타악기 연주자들이 언제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고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는지 자세히 관찰해보는 것도 흥미있는 대목입니다. 작은 숨결 하나, 머리 숙임 하나도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조각입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 긴 곡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연장에서 음악을 듣는 기쁨을 좀 더 크게, 좀 더 가까이 느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